유도심은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이제 형사님 입장에서도 변호사님이 동행을 하면은 그냥 이름만 적을게요. 네. 이러고 이제 네. 이게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또 되게 신기했던 게 네. 그렇게 반말하고 막 함부로 대했던 경찰이 저랑 같이 딱 가는 순간 갑자기 존댓말하면서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거 보고 와 이거 진짜 그렇게 하는구나. 포도리 종이컵에다 녹차 타주고. 그렇죠. 네. 뭐 갑자기 뭐 티 좀 타드릴까요? 네. 뭐 편하게 드시면서 하세요. 이런 네.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통화하고 녹음 다 들어봤거든요. 네. 이전에 저는 선임하기 전에는 네. 막 반말하면서 네. 언제 올 거야 이러면서 막 빨리 나오라고 하고 네. 이랬던 사람이 변호사 딱 데려갔더니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진짜 그런 게 확실히 있긴 있군요.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거짓 고소로 인한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좀 네. 어떻게 해야 좀 짭짤하게 아니 억울하게 네.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네. 자, 이렇게 증거를 잘 모으는 이유가 이제 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찰 조사를 좀 받을 때 말하면 좋은 것들 그리고 반대로 피해야 하는 답변과 상황 같은 게 좀 무엇이 있나요? 경찰 조사를 가면은 결국에는 성범죄의 가장 큰 특성이 객관적인 CCTV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텔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진술 싸움이거든요. 네, 여자 진술과 남자의 진술. 이 두 진술을 들어보고 네.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이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되고 구체적. 그래서 이걸 1919라고 표현을 해요. 1919. 네. 일관되고 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계속 바뀌면 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형사 절차 설명해드리면 네. 경찰 단계 조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가 이 세 단계가 있거든요. 네네네. 세 단계의 진술을 각각 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진술이 일관돼야지 더 신빙성이 있겠죠. 쓰고 외워야겠네요, 그러면. 네, 바뀌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희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생방송 중에 사연 신청을 할 때도 굉장히 이제 말로 야바위를 많이 해요. 무슨 느낌이냐면, 네. 형, 내가 좋아하는 썸 타는 여사친이 있는데, 네. 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해요. 그냥 요러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사람이 나는 떳떳하니까 네네네. 혼자 가서 뭐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그게 아닌 이유가 뭐 한 3, 4일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네네.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정리 하나도 안 하고 물어보면은 10번을 물어봐요. 네네네. 그러면 10번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 부분 얘기했다가 뒤에서 얘기할 때는 순서 좀 바뀌다가 네네. 뭐 A, B, C, D, E 그 포인트가 5가지가 있으면 네네네. 처음에 얘기할 때는 A를 빠뜨려 먹었다가 네. 두 번째는 뭐 C를 빠뜨려 먹었다가 네. 아니면 A, B 순서가 바뀐다거나 네네네. 이렇게 10번 진술을 하면 똑같은 사실관계를 하더라도 진술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기억이 원래 그래. 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내가 당당하니까 떳떳하니까 가서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겠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 못 한다는 거예요. 일관되고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의는 승리하지만 나는 승리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문서 파일로 정리를 시켜요. 네네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면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고 한번 정리를 해놓고 한 며칠 뒤에 생각해보면 네. 또 새로운 게 또 생각나고 네네네. 순서가 이게 아니네? 다시 네. 바꾸고 네네네. 이걸 몇 번을 한 다음에 네. 확실하게 딱 정리한 그 문서 파일을 거의 외우다시피 계속 보고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진술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경찰에 가서 진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출석하세요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또 하면 또 미룰 수 있다고 또 들었어요. 네. 미루면서 내가 뭘로 고소당했는지를 확인할 수 것도 있죠. 네.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들고 찾아오면 된다. 네, 오면 된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일괄되게 진술할 거 네. 하고 정리하고 네. 다시 외워보세요 하고 네. 탁 하고 다시 하고 모두 탁 다시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일괄되게 경찰서에 가서 잘 진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를 시켜드리고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영상을 많이 만들어 놔서 네네네. 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한번 정리를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잘했네. 네. 보면은 네? 이게 아무래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네. 또 이게 허접한 거야.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이걸 다시 정리 다 해드리고 조사를 받으러 가면은 저를 조사하시는 분들이 형사거나 형사 출신이거나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또 형사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세요. 흔히 말해서 기세에 좀 눌릴 수도 있고 그쵸. 저는 실제로도 많이 보기도 하고 형사분들 많이 본다고요?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좀 볼 일이 조금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약간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라 해야 되지? 말을 하면은 계속 물어본다는 느낌?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그게 이제 유도신문이거든요. 네, 진짜 하면 안 되는 대답 이런 게 유도신문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혼자 가면은 이번에 동탄 화장실 그 사건에서도 그분이 어린 남자예요. 남자고 하니까 그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분은 하지도 않았는데 헬스하러 갔다가 그냥 화장실에서 갔다 나오는 건데 헬스한 거 맞죠? 한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약간 존댓말도 안 쓰고 반말을 쓰면서 은근히 기를 누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젊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막 은근슬쩍 말을 놓으면서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게 길들이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 해가지고 뭐 이거 뭐 하는 거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유도신문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는 게 이랬을 수도 있지 않냐, 이랬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면 바로 남겨버려요. 그런 거 조심해요. 이게 참 역시 딱 외우고 송출 이게 제일 확실하고 쉽겠네요. 좀 이게 추측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하지 말고. 이게 그래서 뭐 실제 있었던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야지 뭐 이런 상황에서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여자가 이런 상황이면은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있었던 거는 그냥 터치를 한 거밖에 없어. 근데 남자 주장은 뭐 서로 합의하에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손을 잡았다라는 건데 그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찰에서는 그럼 그 여자가 사귀는 관계예요? 사귀는 건 아니에요. 사귀는 관계 아니면은 그 여자가 뭐 동의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신문 하는 거죠.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계속 물어보면서 추측을 계속 하도록 유도를 한다. 이거는 이제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물꼬를 틀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물어봤다.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이쪽으로 따라오도록 이렇게 계속 이제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제 듣다 보면은 같은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면은 그 귀에 눌릴 수밖에 없고 일단 경찰서를 처음 가보는 것도 아니에요. 경찰서 그 상황에 되게 무서운데 수사관이 또 말도 놓으면서 막 이렇게 한다 하면은 이게 무서우니까 나는 안 했는데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 당당하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경찰서에 혼자 갔다가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제서야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진술하러 가기 전에는 무조건 와야겠네요. 그래서 경찰 조사 첫 번째 진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진술을 자기가 당당하다고 혼자 가서 어버버 해버리고 유도신문에 다 넘어가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 오면 이걸 수습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폭력이나 뭐 이런 거로 예를 들면은 뭐 상대방이 그러면 멍들었겠네요? 라든지 상대방이 그러면 뭐 밀쳤어요? 상대방도? 뭐 계속 이제 똑같은 질문인데 돌려서 물어봐요. 맞아요. 계속 조금 바꿔갖고 발로 찼어요? 손으로 찼어요? 뭐로 했어요? 뭐 머리를 박았어요? 뭐 어땠어요? 뭐 넘어졌어요? 밀쳤어요? 계속 이렇게 돌아서 물어봐요. 아니라고 이제 한 10번 말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거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유도신문 하시는 것 같은데 야사가 갈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일반인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다 쫄아가지고 못하죠.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가야 되고 변호사를 데려가야지 그런 유도신문에 이런 거를 아예 못할 수 있죠. 같이 갈 수도 있나요? 그럼요. 조사할 때 다 동석을 하죠. 옆에 앉아서 변호사가 대신 대답해주지 못해요. 대답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그냥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유도신문을 다 막을 수 있고 또 중간에 너무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온다 하면 조사를 끊고 밖에 나가서 변호사가 나가서 얘기 좀 더 하고 들어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하다가 안 된다면 이제 컷 해가지고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와서 얘기하겠다. 유도신문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 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이제 형사님 입장에서도 변호사님이 동행을 하면은 이름만 적을게요. 이러고 이제 이게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제로 또 되게 신기했던 게 그렇게 반말하고 막 함부로 대했던 경찰이 저랑 같이 딱 가는 순간 갑자기 존댓말하면서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의뢰인을. 그거 보고 와 이거 진짜 그렇게 하는구나. 포도리 종이컵에다 녹차 타주고. 그렇죠. 뭐 갑자기 뭐 티 좀 타드릴까요? 뭐 편하게 드시면서 하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통화하고 녹음 다 들어봤거든요. 이전에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는 반말하면서 언제 올 거야 이러면서 막 빨리 나오라고 하고 이랬던 사람이 변호사 딱 데려갔더니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진짜 그런 게 확실히 있긴 있군요.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저도 좀 이게 사실 어렸을 때 좀 느낀 적은 있는데 그런 게 가만히 있으니까 깨닫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뭔 소리예요?
아, 이상한 거 물어보네. 저는 이렇게 쳐버렸거든요, 그냥. 네.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또. 맞아요. 네. 바뀌었다가, 야, 인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나 안 해. 나 갈래. 뭐 이러고 이제 그냥 해버리고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어디 가. 앉아갖고 다시 하고 이제 또 물어보면 내 사건 간다 그러고 이제. 이게 참, 이렇게 진상을 하기 싫은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경찰이시고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좀 그러기 싫은데 이게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게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좀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지 않나. 맞아요.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또 중요하면서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 고소로 인한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좀 네. 어떻게 해야 좀 짭짤하게 아니 억울하게 네.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네. 무고죄로 이제 억울하게 네. 없던 성범죄를 고소를 당했다. 네네네네. 하면은 그거를 무고로 역고소를 해서 형사 절차에서 무고가 유죄가 인정이 돼야지 네. 나중에 그 무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가 있고 민사가 또 있잖아요. 네. 네, 콤보로 들어가는 거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일단 형사에서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이 돼야지 웬만하면 민사에서 인정이 되지. 형사에서 무고가 인정이 안 돼요. 그냥 강간으로 예를 들어 고소 당해서 그 불송치가 났어. 그 불송치 결정문으로만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네.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딜이 안 나온다. 네. 민사에서 돈을 받으려면 네. 무고로 따로 고소를 해서 네. 이게 유죄 판결이 나와야지. 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무고로 지금 고소를 했어요. 네네. 여자분이 어플에서 만나서 관계하고 했는데 그분은 다 녹음을 한 거예요. 풀코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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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서 네. 서로 좋아하고 막 이렇게 오히려 여자가 막 좋아서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하면 다 녹음돼 있고.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강간 무죄 딱 맞고 무고로 역고소 딱 해서 유죄 판결이 딱 나와서 민사까지 지금 진행 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는데 형사랑 민사랑 이게 이렇게 따로란 말이에요. 별개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소를 이제 하면은 형사로 먼저 고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 나온 거 판결문을 가지고 요거를 자료를 들고 민사로 가면은 민사가 좀 오래 걸린다가 좀 있잖아요. 오래 걸려요. 근데 형사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민사를 가면은 이게 좀 되게 빠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형사를 하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민사를 가는 거다. 네, 맞아요. 요렇게 좀 알고 계시면은 네. 돈을 받으려면 민사를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민사다. 네, 돈은 쉽게 생각하면 돈은 민사고 죄, 벌 이런 거는 형사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없어야 되겠네요, 일단. 무슨 말이죠? 형사에는 합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민사에는 그냥 요거잖아요. 돈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플이나 이런 거를 이제 와가서 너무 좀 집요하게 했던 사람이 좀 있어갖고 네. 한 적 있었는데 형사로 해갖고 처음에 제가 이제 선임을 할 때 네. 나는 합의 없다. 그냥 뚜까뚜까로 해달라. 네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연락도 필요 없고 뭐 잘못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냥 뚜까뚜까 해달라. 그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민사를 가고 그런 적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형사에서 그냥 합의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민사를 할지. 네네네. 네, 그거는 오히려 합의금으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합의금으로 받고 끝내면 되죠. 굳이 민사하면 또 민사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고죄로 유죄가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러면 여자가 이거 후달리어서 뭐 합의해달라고 요구를 해. 합의금으로 2천만 원 준대. 그럼 그거 받고 그냥 끝내도 되고 아니면 안 된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사로 따로 청구를 해도 되고. 이게 또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2천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면은 뭐 된다. 더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런 것도 좀 이제.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합의금이 되게 높아요. 강간 같은 경우 요즘에 뭐 합의금으로 뭐 한 5천 정도 그렇게 많이 이제 시세라는 건 따로 없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강간 무고야. 강간 무고도 사실 그러면 합의금 5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그렇게 안 돼. 보통 뭐 1,000, 2,000 정도고 민사를 해도 그거는 그 정도밖에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딜교 개손해네.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자한테 유리한 게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범죄에 있어서는. 골치 아프네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을 때 참교육된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플에서 만난 그분인데 네네네. 그분은 전체적인 전 과정을 다 녹음을 했고 여자분이 오히려 또 하자 뭐 이런 경우 다 나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강간을 딱 막은 다음에
무고로 역고소를 한 거죠. 해서 이게 녹음이 다 있으니까 네. 지금 여자가 100% 원했는데 네. 이것도 거짓으로 고소한 게 입증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유죄가 나왔는데 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네. 보통 강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유죄가 나오면 바로 실형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무고죄는 여자가 사과도 안 했어요. 남자 합의 시도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1심 형사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집행유예면 사실 정가만 남다 뿐이지 여자한테 어떤 손해나 이런 게 페널티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콩밥은 안 먹는다. 네, 안 먹죠. 네. 네, 그리고 이 여자가 무고죄에 어떤 범죄자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 수도 없고 네, 그게 어디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남자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걸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정확히 집행유예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유 2년, 네. 집행유예 2년 나오면 네네네. 징역 1년을 살아야 되는 거를 그 집행을 유예를 한다. 네. 2년 동안에 네가 사고를 안 치면 네네네. 이거 그냥 실형 안 살게 해줄게. 이게 징역 1년에 집유 2년이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징역 1년을 갔다 나와서 집유 2년 이게 아니라 네. 징역 1년을 너가 가야 되는데 네, 네. 2년 하는 거 봐서 지금 생각해 볼게. 사고 안 치면 네. 이거 집행 안 할게. 그러니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죠. 그 날짜가 2년이다. 네. 아, 결국에는 뭐 아무런 손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강간을 한 사람은 합의를 해야지만 네. 이게 실형을 막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강간의 합의금이 높은 게 네네네. 이거 합의 못하면은 그냥 바로 깜빵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금이 높은 거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무고를 해도 강간으로 거짓으로 고소를 해도 내가 합의 안 해도 그냥 집행유예가 나와. 그럼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금이 그렇게 안 높은 거예요. 강간 무고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큰 거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거로 들어갔을 때만큼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보다 더 나와야 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네. 거기에 이제 거짓이란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더 잘못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냥 잃을 거 없으니까 뭐 안 해도 돼 어차피 내가 딜교 이득이야 뭐 라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야 이거는 이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구나. 그럼요. 이게 그래서 막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거다. 많잖아요. 네. 그게 진짜 만들어진 말이 아닌 게 실제 저는 이 실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강간으로 하는 그 형량이랑 그 강간을 거짓으로 고소했을 때의 형량이랑 동등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동등하건 아니요. 사실 무고가 이게 더 나쁜 행동이에요. 그쵸, 거짓을 맞죠. 한 거니까 남자 한 명을 아예 성범죄자로 거짓으로 아예 담그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처벌을 손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으니까. 불법 따로 바꿔야 된다. 네, 그럼요. 바로 그냥 이제 그냥 징역. 징역 바로 해야지 여자들도 이렇게 함부로 고소를 안 하겠죠. 네네네. 안 하고 또 이거 했을 때 합의금도 어떻게든 많이 주려고 하겠죠, 여자 입장에서. 왜냐면 이거 합의 안 되면 자기 징역이니까. 그죠. 이제 요즘에 또 그 여성 교도소 거기 지금 좀 핫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지금 임펠다운인데 거기 네임드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 최실 부터 시작해서 그 계곡 부터 해갖고 유명한 네임들 다 있어요. 거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합의 무조건 보겠네요. 그럼요. 보내야 되네. 그거 보내야 돼요. 진짜. 강간 무고는 무조건 실형을 때려줘야 되는데 판사님들이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합의가 안 돼도. 왜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무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중범죄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강간 무고를 한 상황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강간으로 해도 남자분이 고소를 당해서 이분을 방어를 해드리고 무고로 역고소를 해서 같이 이제 피해자로 조사를 동석을 많이 해보잖아요. 이쪽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강간 조사를 할 때는 진짜 3시간, 4시간 조사를 해요. 너 이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압박으로 조사를 하는데 린치. 무고 조사를 피해자 조사를 할 때는 2-30분 만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여실히 이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게 무고 사건은 그냥 단순 피행 사건 뭐 이런 걸로 그냥 보는 거죠. 일반적인 아주 자질구레한 사건으로 봐서 심각성을 전혀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량도 그렇게 낮게 나오는 거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이게 좀 보면은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이지만 높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한번 이제 무고를 이제 해서 고소할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렇게 좀 슥슥슥 바뀐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번 미투 때 떠들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아직도 그러나요? 네. 지금 너무 심각해요, 이게. 성범죄 무고가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안 이루어지고, 형량도 너무 낮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합의하에 했는데, 나중에 기분이 나빴어. 그런 상황에서, 나 고소하고 싶은데? 하는 경우에서, 고소를 해서 내가 얻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고소를 해서 합의금 5천 땡길 수 있는데, 고소해보고 아니면 말지 뭐. 이게 성공하면 5천, 실패하면 1,000.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막 공유하고 커뮤니티에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진짜 법에 관련됐고 범죄고해서 그렇지 진짜 감정 싹 빼고 사업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인 사업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하루빨리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기울어진 게 평평해질까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네. 제가 또 그 네이버 카페도 만들었어요. 네네네네. 억울한 남자들을 위한 네. 모임에서 그 억울이 카페도 만들었는데 네네네. 그런 조직적인 그런 걸 만든 이유가 네네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지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죠. 네네네. 가만히 있으면 바꿀 이유가 없죠. 어떤 분들은 30년 설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30년 이런 게 바뀌는 게 예를 들어 아, 지금으로부터 한 네. 30년 전을 네. 생각해보면 그때는 오히려 성범죄가 처벌이 잘 안 됐었잖아요. 직장 내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고 했는데 그런 게 미스 김? 예. 커피 한 잔? 커피 타임 뭐 하면서 뭐 이제 엉덩이 하면서, 만지거나 이렇게 네. 해도 고소해도 잘 처벌도 안 되고 네. 하다 보니 그런 게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 이게 자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여자의 진술을 잘 들어주자. 네. 증거가 딱히 없어도 여자가 무고할 동기가 없으면 그걸 잘 들어주자 하면서 그 말이 이제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말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성범죄 처벌이 강화가 된 거죠. 네네네. 이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네네. 이게 너무 그런 반면으로 허위 고소가 늘어나는데 허위 고소에 대한 대응이나 무고죄에 대한 엄벌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바뀔 때까지 또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하면은 또 한 10년, 20년 뒤에는 또 바뀌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굉장히 좀 불합리한 상황이다. 여기 카페 여기 주소 네.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제 많이 이제 모여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토론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거 좀 핫한 내용인데요. 모텔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관계를 동의한 건 아니다. 좀 이러면서 여자가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동의하지 않았다 라고 경찰에게 주장을 하면 남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일들이 좀 많나요? 네, 실제 사례가 있었던 게 이것도 어플에서 진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플에서 네. 만나고 했는데 네네네. 여자분이 더 반응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카톡 하나 보면 뭐 4개 답장 오고 되게 적극적이어서 남자분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고 하니까 같이 뭐 모텔 가자고 한 거죠. 그거는 오케이 했어요. 여자분. 네. 같이 하고 했는데 네네네. 안에서 모텔 갔으니까 당연히 성관계를 한 거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성관계까지는 원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고소한 경우가 있었어요. 유죄가 나왔죠. 혹시 그러면 요럴 때 네. 안 변호사님한테 오면은 살려줄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뭐 녹음도 없고 네. 다른 증거도 없고. 근데 오히려 거기서는 되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네. 여자분이 녹음을 했어요.